가을에 맞는 코디도 제대로 갖춰 입어보지 못했는데 겨울로 훌쩍 넘어가는 듯 싶은 10월이네요. 10월에는 어떤 책들이 괜찮을까요? 10월의 추천 도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책입니다. 당신의 인생을 정리해드립니다. 이지영님의 책이고요. 샘앤파커스에서 나왔습니다. 240페이지 책입니다. 집에서 보내는 시간이 길어진 요즘 집이라는 공간이 더더욱 중요해지고 있죠. 이제 집은 더 이상 먹고 자고 씻는 공간이 아닌 학교이자 극장, 직장이자 맛집이 됐습니다. 이런 시류에 딱 맞는 TV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바로 TVN의 신박한 정리인데요. 이 프로그램을 통해 얼굴을 알린 화제의 공간 크리에이터 이지영 씨가 방송에서 다 소개하지 못한 인테리어, 정리, 수납 노하우를 비롯해 죽은 공간을 되살리고 편리함을 극대화하는 공간 재구성의 모든 것을 책에 담았습니다. 공간을 정리하는 것이 곧 인생을 정리하는 것과 같다라고 말하는 저자는 공간을 정리하면서 정말 많은 이들의 인생이 달라지는 것을 확인해 왔다고 합니다. 인생이 뭔가 복잡하고 꼬여있는 것 같고 잘 풀리지 않는 것 같다면 이 책 한번 읽어보시는 건 어떨까요? 다음 책은 프리즘입니다. 손원평님의 책이고요. 은행나무에서 나왔습니다. 268페이지 책입니다. 아몬드의 저자 손원평의 신작 장편 소설입니다. 이번 소설 프리즘은 네 남녀의 사랑에 대해 만남과 이별의 과정에서 여러 갈래로 흩어지는 마음들을 다양한 빛깔로 보여주는 이야기인데요. 사랑이 퇴색되어 버린 남자 도원, 상처와 후회를 억지로 견뎌내는 제인, 늘 마음의 상대방을 채워가야만 하는 예진, 단 한 사람도 마음 안으로 들이지 못하는 호계, 이 네 주인공의 사랑에 대해 사랑으로 움직여지는 그 마음의 각각의 지점들에 대한 이야기가 작가 손원평의 밀도 높은 문장으로 그려져 있습니다. 다음 책은 명랑한 은둔자입니다. 캐럴라인 랩의 책입니다. 바다출판사에서 나왔고요. 344페이지의 책입니다. 지적이고 유려한 회고록 성격의 에세이를 쓰는 작가 캐럴라인 랩의 유고 에세이집입니다. 그녀는 2002년 42이라는 이른 나이에 세상을 떠났는데요. 이번 책에서는 혼자 살고 혼자 일했고 가족과 친구와 개와 소중한 관계를 맺으며 자기 앞에 고독을 외면하지 않았던 삶을 이야기합니다. 또 알코올과 거식증에 중독됐지만 그로부터 힘겹게 빠져나왔고 그 과정에서 자신을 옥죄였던 심리적 곤래를 벗어나 자유와 해방감을 경험한 한 인간의 깨달음을 들려줍니다. 다음 책은 처음부터 시작하는 어션 영어의 진짜 기초 영어입니다. 어션이 지었고요. 동양북스에서 나왔습니다. 248페이지 책입니다. 구독자 12만 명의 영어 한을 풀어준 유튜브 어션 영어의 어션쌤이 쓴 진짜 기초 영어 학습서입니다. 영어는 하고 싶은데 어떻게 시작할지 몰라 막막했던 초심자들, 알파벳과 파닉스가 헷갈려 영어 단어와 문장에 일일이 한글로 발음을 적으며 공부하셨던 분들, 학원에 가서도 기본을 못 잡아 영어에 손을 놓으셨던 분들이 반드시 봐야 할 기초 영어책입니다. 처음부터 영어 공부를 시작하고 싶은 분들의 눈높이에 딱 맞는 쉬운 구성으로 되어 있고요. 알파벳과 파닉스부터 시작해서 단어와 표현만으로 문법을 모르더라도 문장 패턴을 통해 다양한 문장을 만들 수 있도록 돕고 있고요. 또 혼자 책으로 공부하다 보면 한계를 느낄 수도 있어서 어션 영어 유튜브를 통해 강의를 무료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매일 4페이지의 부담 없는 학습량으로 왕초보 과정, 초보 과정, 기초 과정, 실전 회화 과정을 차근차근 완료하면서 영어의 자신감을 가져오시기 바랍니다. 다음 책은 파이 아키아 이야기가 남았다. 이동진님의 책입니다. 위즈덤 하우스에서 나왔고요. 544페이지 책입니다. 영화평론가이자 작가면서 팟캐스트 진행을 통해 훌륭한 이야기꾼임을 증명해 보인 이동진의 특별한 공간 파이아키아에 관한 책입니다. 파이아키아에는 그가 수집해온 2만 권의 책, 1만 장의 음반, 5천 장의 DVD 등이 진열돼 있는데요. 상당한 볼륨의 이 책에는 파이아키아의 수집품 리스트, 각 수집품에 얽힌 고유한 이야기들이 총망라돼 있습니다. 사진작가가 촬영한 다양한 컷의 사진, 공간 설계자와의 인터뷰도 수록돼 있어서 어느 페이지를 펼쳐봐도 흥미진진한 이야기와 사진이 눈길을 사로잡는 그런 책입니다. 다음 책은 내가 예민한 게 아니라 내가 너무한 거야 라는 책입니다. 유은정님의 책이고요. 성한당에서 나왔습니다. 256페이지 책입니다.
30만 독자의 열렬한 지지를 받았던 혼자 잘해주고 상처받지 마라의 정신과 전문의 유은정. 저자는 수많은 강연을 통해 인간관계에서 상처받지 않으려면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하느냐라는 질문을 받아왔고, 이에 대한 답을 고민한 끝에 경계의 문제라는 결론을 내리게 됐다고 합니다. 나와 감정 착취자 사이에 존재하는 심리적 경계선을 지키지 못해 발생하는 문제라는 건데요.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관계에 대한 자신의 욕구를 명확히 알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상대와 잘 지내고 싶은 건지 상대에게 잘 보이고 싶은 것인지를 구분하라는 것이죠. 상대와 잘 지내고 싶은 마음은 갑, 을 없는 수평적 관계를 추구하지만 잘 보이고 싶은 마음은 자신도 모르게 수직적 관계를 만들죠. 감정 착취자들로부터 나를 지키는 법, 따로 또 같이 살아가는 현명한 개인주의자가 되는 법을 알려주는 이 책은 관계의 암흑길을 건너고 있는 당신에게 새로운 힘이 되어줄 것입니다. 다음은 나는 풍요로웠고 지구는 달라졌다. 호프 자런의 책입니다. 김영사에서 나왔고요. 276페이지 책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포기할 수 없는 것들을 포기하지 않으면서도 지구 환경의 지속성을 망치지 않을 수 있을까? 저자 호프 자런이 이 질문에 답하고자 합니다. 책에는 그녀가 살아온 50년간의 지구가 어떻게 변했는지를 조곤조곤 들려줍니다. 지난 반세기 동안 인구가 얼마나 늘었는지, 일부 인간의 입과 위를 즐겁게 할 소와 돼지들을 살찌우는데 곡식이 얼마나 들어가는지, 그만큼의 곡식을 먹지 못해 죽는 사람들은 얼마나 되는지, 일부 인간이 좋아하는 생선을 키우기 위해 얼마나 많은 작은 생선이 먹이로 쓰이는지, 우리가 편한 삶을 사는 동안 빙하는 얼마나 녹았고 쓰레기는 얼마나 늘었는지를 데이터로 정리해 그의 삶과 엮어 들려주는데요. 그녀는 이와 같은 이야기들을 통해 우리가 이제 중대한 전환을 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덜 소비하고 더 나눌 것을 이야기하는 이 책을 통해 12시를 향해 가는 지구의 시계를 좀 더 늦추도록 노력해야 할 것 같습니다. 다음 책입니다. 내가 들어보지 못해서 아이에게 해주지 못한 말들. 다나카 시게키의 책입니다. 길벗에서 나왔고요. 200페이지 책입니다. 저자는 심리학을 전공한 정신과 의사로 산부인과 의사인 아내와 내 아이를 손수 키운 맞벌이 아빠이기도 한데요. 그가 20여 년간 마음이 아픈 아동과 그의 부모들을 상담하면서 느낀 것은 부모로부터 좋은 말을 들어본 적이 없어서 무심코 자녀에게 상처를 대물림하는 부모가 많다는 것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책에는 자기 긍정감을 키워주는 말, 자기 표현력을 키워주는 말, 안정감을 키워주는 말, 성장의 기회를 주는 말, 믿음을 쌓는 말 등 상처의 대물림을 끊고 아이의 잠재력을 키워주면서도 아이를 따뜻하게 감싸주는 말들을 담았습니다. 책을 통해 무심코 하는 말 대신 아이를 따뜻하게 감싸고 성장시키는 말을 건네보는 것은 어떨까요? 지금까지 10월의 추천도서였습니다.